사회적인 이슈를 시민들의 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여론의 강 시간입니다. 여론의 강 2, 3세대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박정훈 교수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시민 토론 4분을 모셨는데요. 그 가운데 2분은 우리 직원들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민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철학 공부하다 아직 취업 못한 20대 청년 백수 박연입니다. 네, 철학을 공부하셨고요. 네, 다음은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26살 박경수라고 합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고, 네, 다음은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긍정적인 해피바이러스 양지혜입니다. 지난주에는 4호 토론을 진행하시는데 오늘은 패널로 참석해 계십니다. 네. 네, 다음은요? 안녕하세요. 몇 년째 솔로인 경남에서 온 대학생 양은영입니다. 몇 년째 솔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조금씩 이제 문제를 가지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토론할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절만 하면 한 번씩 터지던 이 개인 금융정보 유출 사건이 올해 들어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신상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서 더 이상 개인정보의 안전지대는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 사상 최악의 카드 사태가 또 발생했죠. 농협, 국민, 롯데카드 이 3사의 고객 정보가 대거 유출된 그런 사건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피해가 없으신가요? 네,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저희도 주거래은행에서 이미 유출이 되었다고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 부모님과 저희까지 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뭐 많은 정보가 다 유치되었습니다. 예. 네. 특별히 어느 카드사인지는 여쭤보지 않겠지만 카드는 몇 장이나 갖고 계시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3장 세 사용하고 장? 있습니다. 예. 네. 본인이 사용하는 게 3장. 네. 부모님께서 혹시 그러면 사용하시는 건 몇 장 정도? 부모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도 3장이신데 네. 저랑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 보니까 다 같이 유출되었습니다. 예. 네. 유출되고 혹시 어떤 직접적인 피해 같은 게 있으셨나요?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예. 부모님께서 이제 약간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셔서 네. 생활에 조금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카드를 교체하셨나요? 그때 한참 뭐 장시간 기다리면서 이렇게 카드를 교체하고 뭐 그런 풍경들이 방송에 나왔는데 뭐 교체를 하셨나요? 부모님과 이제 누나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 시간에 교체할 시간이 마땅히 나지 않고 사실은 이제 그 귀찮음 때문에 네. 잘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론방송의 모 대표님께서도 네. 8시간 기다려서 카드를 교체하셨다고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화는 해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건가요? 홈페이지로 다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로. 네. 예. 혹시 다른 분께서는 피해가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카드가 한 장만 갖고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다행히게도 아쉽게도. 거기 누출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분들이 누출됐다는 것에 대한 부러움이 계신다는 거. 카드가 그렇지 많아서 않습니다. 그렇게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신다는 네. 말씀을 공감하게 만드는 말씀인데 예. 그 주변의 친구들이 혹시 뭐 유출되거나 하는 사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어요? 예, 친구들이 몇 명이 유출됐다는 소리 듣긴 했는데 정확한 피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떠세요? 저는 카드뿐만 아니라 통신사도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저는 다른 분보다 더 심각하게 많이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카드 말고도 다른 게 있다고요? 네, 통신사도 유출되었고 또 저희 가족 중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직접적인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조금 여쭤보긴 해야 될 텐데 네. 카드는 몇 장이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발급을 받지 못하고 체크카드 한 2-3장과 그다음에 통신사에서 주는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뭐 포인트 카드 한 장 정도, 총 4장 정도 갖고 있습니다. 4장 정도. 예. 카드사 정보가 유출되고 나서 곧 이제 통신사에서도 그렇게 정보가 유출됐다는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 이 카드 사건이 워낙 커서 통신사 기사는 묻혔어요.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으로 우리 2030 세대들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소액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카드보다는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정보 유출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양지아 네, 아나운서. 저도 카드가 사실 저는 이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돈을 많이 쓸까봐 신용카드는 아예 만들 생각도 안 했고요. 체크카드 달랑 한 장 쓰고 있어서 사실 그런 피해라고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는데 혹시나 너무 걱정은 돼가지고 달랑 한 장 있지만은 걱정은 돼서 재발급을 다시 받았습니다. 네. 만들었다가 없앤 건 아니고. 아 전혀요. 네, 제 씀씀이를 알기 때문에. 네. 아예 처음부터 안 만드셨고. 네. 예. 그래서 카드 정보라고 하는 게 유출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카드를 교체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교체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네. 이제는 좀 한가하니까 교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카드를 처음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처음에 뭘 쓰라고 자꾸 주긴 주던데 어떤 걸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집 주소라든지 아니면 개인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네, 그 외에 대부분을 다 작성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워낙에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습관처럼 해오니까 이제 그런 경각심이 없이 다 이제 정보를 주니까 사실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출되었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까지 와닿고 이런 게 잘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 다른 분들은 혹시 카드 만드실 때 어떤 정보를 기입했는지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좀 성격이 덜렁거려가지고 달랑 하나 있는 체크카드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네, 재발급을 이제 항상 받는데 이제 신분증은 꼭 있어야 돼요. 신분증 꼭 있어야지 이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제가 신분증을 항상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신분증 내죠. 그래서 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의서 이렇게 사실 저희는 또 귀찮으니까 자세하게 안 보고 그냥 여기 이거 써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거기만 사인하고 동의서 체크하고 근데 체크도 좀 알아서 이렇게 이미 돼 있더라고요. 해서 주시죠.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서류에다가 내가 뭔가를 제공하는 것에서 물론 제가 뭐 주민등록번호 다 적고 뭔가를 적었어요. 근데 사실 그 후에는 뭔가 전화들이 계속 오고 문자들이 오잖아요. 뭔가 제가 동의해서 오는 걸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참아줄 만하다. 제 개인적인 이제 이 사례인데 제 친구가 외국인인데 이제 KTX를 타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를 자꾸 요구를 하더라고요. 개인 정보를요. KTX를 타는데. 네. 그런데 개인 정보를 자꾸 요구하길래 외국인이 이거를 왜 줘야 되냐고 하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자꾸 계속 요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우리나라를 좀 이제 제가 편을 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그렇죠. 해서 혹여나 큰 사고가 날 경우에 이제 시신이나 이런 걸 찾을 때 이런 걸 이런 정보에 의해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좀 포장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을 계속 동의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실은 이름과 핸드폰 번호 정도만 공개를 할 경우에 사실 그 이유는 좀 그 사업체 안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좀 동의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KTX를 탈 때 외국인한테는 그 사람의 정보를 요구한다. 네. 우리는 뭐 잘 모르고 있었던 예, 정말 그건 그런 사각지대다. 면이네요.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되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동의를 했지만 그게 그 회사와 저의 관계지 그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정보가 넘어가는 건 원치 않거든요. 원치 않는다. 예. 그 회사만 썼으면 좋겠다. 예. 제3자 동의, 뭐 제공 동의 이런 거 예, 그런 거는 좀 불쾌하죠. 어디까지 거기서 딴 데 넘어갔으면 너 어디로 넘어갔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갖다 퍼 나르니까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그렇죠.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의 이 시정 정보들 많이 이용한 곳이 카드이긴 하지만요. 카드는 일단 한 번 쓰고 말잖아요. 더 우리한테 가까운 거는 인터넷 공간 아닐까요? 뭐 조금 하려고 그러면 이게 좀 재밌겠다 싶으면 뭐 많은 걸 요구해요. 게임부터 시작해서 수만 가지를 요구하니까 어떠세요? 그 내가 지금까지 가입한 사이트가 몇 개 정도 된다. 혹은 네. 최근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떤 모 사이트에서 자기가 가입한 그 사이트를 모아주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이용해 보진 않았는데 아마 수십 수백 가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그쪽에서 이제 안 쓰는 사이트는 탈퇴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이디도 까먹고 비밀번호도 까먹고 그렇죠. 다시 또 그 아이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계속 또 요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 귀찮음 때문에 또 다시 그냥 넘어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사이트들에서 유출된 것도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중요한데요. 그 사이트 들어갈 때도 개인 정보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핸드폰 인증한다든지 맞아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걸 확인하는 사이트에서도 해야 돼요. 어떠세요? 네, 저도 저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제 개인정보를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트 검색을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가 너무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서 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다른 사이트에 퍼지고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이트들을 이용하세요? 제가 좀 궁금하다. 다방면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포털 사이트 이런 데도 가입이 돼 있고 또 뭐 연예인 관련된 그런 카페도 많이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되게 다방면의 사이트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찾아보고 놀랐습니다. 사실 그 말씀 좀 덧붙이자면 이 기사를 읽고 싶은데 이거 내용을 알고 싶은데 딱 들어가 보면 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뭘 하세요? 뭐 기타의 뭐 조건들 자꾸 만들어 놓잖아요. 네.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궁금한데 맞아요. 네. 어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정보를 찾을 때도 보면은 이 블로그 같은데, 뭐 카페 같은데 들어가도 무조건 가입을 해야지 정보를 공개해 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이렇게 뭐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뭐 대학교 때 입시를 준비했을 때 또 이렇게 정보를 찾느라고 많은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들어가는 건 한두 군데, 성형 후기. 아 그거였구나. 또 아, 그런 정보들도 있고 지금 사이트가 사실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또 탈퇴도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번거로움도 많고 이래서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게임 쪽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 저도 그 사이트에 가서 한번 검색해봤더니 한 200 몇 개가 있더라고요. 200개를. 그래서 스스로 개인 정보가 노출됐구나 하고 하나씩 들어가 보니까 언젠간 제가 한 번씩 다 접속해봤더라고요. 익숙해. 네, 그리고 웬만한 사이트에서 평소 쓰던 비밀번호 아이디를 치면 웬만하면 다 들어가져요 그냥. 아 그렇죠. 예. 그것도 똑같이 있다. 입력을 하니까 다 들어가지더라고요. 아이디어 패스워드가 네. 거의 동일해요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워낙 죄송합니다. 워낙 이제 많은 사이트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우리가 이 어떤 사이트에서는 좀 특정 어떤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바꾸는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정말 그 한순간의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뭐 그런 뭐 정보에 대한 그런 그 요구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트에 이제 가입을 하고 뭐 우리 개인 정보를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좀 관리하는 거 그것도 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같으면 내가 하나만 주면 이제 다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위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정말 컴퓨터까지 이렇게 이 해킹을 당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카메라 있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정말 그쵸. 예, 개인들의 사생활을 이렇게 다 뭐 관찰하는 이상한 사람들까지 뭐 이렇게 있다고 그 합니다. 카메라를 해킹해서 진짜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구가 이제 연예인 준비하고 이제 몇몇 드라마에 좀 나온 애가 있는데 자기 핸드폰에 자기가 찍은 셀카가 이렇게 기사화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걔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가 이제 뭐 SNS에 올린 적도 없고 뭐 누가 공유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자기 핸드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진이 이렇게 인터넷에 기사가 돼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랬고 어떻게 해킹을 했는지. 핸드폰이 그런다고요?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예, 스마트폰 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저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킹을 당한다고 해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핸드폰 이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하겠어? 정말 이건 안전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저도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인터넷 기사화에서 그런 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백신 같은 거나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거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신 보안 프로그램 예. 그런 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핸드폰에서는. 정말 그 휴대폰은 스마트폰은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휴대용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이 전화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안 하시면 정말 그 양지혜 아나운서가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정말 민감한 그런 이 사진이나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유출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아이디 얘기로 좀 돌아오자면 복잡하거든요. 제가 뭔가 아이디는 제 상징이잖아요, 또. 내가 내 문구를 자꾸 사용해야만 하고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의미를 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아이디는 거의 동일한 걸 쓰고 패스워드를 다른 걸 쓰자니 이제는 못 찾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번 이걸 다시 메일로 받아들여서 또 무슨 개인증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게 더 귀찮잖아요. 더 위험할 것도 같고.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는 보통 아이디의 무슨 조합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바꾸는데 요즘에 좀 많아진 게 이런 거죠. 그 중에 무슨 특수 문자를 하나 넣으세요. 숫자하고 영문을 어떻게 하세요? 무슨 대문자를 하나 쓰세요. 그러면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막 짜증이 나거든요. 이거 어떤 걸로 또 만들어내야 되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200개 있다고 했죠. 예. 저도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확인 못 해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하나로 쓴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주기적으로 바꾸라고 하는 또 메시지도 오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하고 관련돼서 이제 뭐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계속 방송에서도 그렇고 가장 좋은 방법은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거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걸 바꾸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시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우리가 이제 알아본 바들이 개인정보는 쉽게 제공이 되는 것 같고요. 매우 빠르게, 쉽게. 뭐 사이트를 통해서 너무 쉽게. 근데 그 개인정보를 어디다 제공했는지를 내가 알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어느 사이트에 가입이 돼서 이 개인정보가 어느 곳에 남아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네. 개인정보는 좀 결론은 아니지만 나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다 처해 있다.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엉뚱하게 넘어간 곳이 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다 어떻게 다른데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이스피싱이 거의 그런 경우가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제 가까운 지인도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전화를 하시던가요? 제가 그때 이제 병장 때였는데요. 상황실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임의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다급하게 후임이 잘 있냐고 하신 겁니다. 근데 분명히 30분 전에 훈련에 나갔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모르는 전화가 와서 후임의 머리가 커지는 병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돈을 붙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사실 머리가 커진다는 병을 저는 듣도 보도 못했고요. 그래서 내가 방금 후임이 훈련 잘 나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화 그냥 끊으시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군대 간 아들이 뭔가 아프고 이건 정말 당장 뛰어나오실 일이죠. 그죠? 네. 또 확인도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아들이 제 옆에 있었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을 데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아들의 비명 소리도 들려주고 그러면서 그러길래 제가 옆에를 봤어요. 아들이 혹시 없나? 잘 있나? 비명 지르는 건 아닐까? 아들 잘 네, 있는데요. 네, 네, 뭐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웃고 이렇게 넘겼는데 순간 진짜 그 순간에도 이 아들이 옆에 없었으면 저는 또 운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또 이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아찔한 순간이더라고요.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신 것 같긴 한데 어떤 경험이 있어요? 혹시 보이십시오? 저희는 가족 중에 한 명 피해자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누구를 납치했다, 아들을 뭐 데리고 있다, 돈을 입금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통장에 돈을 넣어줄 테니까 통장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랑 뭐 개인정보를 빨리 불러달라 그런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당하셨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당황하시다 보니까 부모님도 모르게 그냥 정보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크진 않지만 좀 피해를 입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때요? 저희 집은 다행히 그런 전화가 걸려오지 않아서 네. 아무도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은 없고 예. 하나만 더.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카카오톡에 누군가 이제 제 아는 사람이 갑자기 막 저 대화를 했어요. 뭐 어디 지내서 잘 지내세요? 근데 갑자기 저 돈 좀 있으세요? 문자가 딱 오는 거야. 갑자기 딱 들은 순간에 이 사람이 돈이 왜 필요할까? 의심도 되는데 잘 지내던 사람이거든요. 무슨 돈이요? 얼마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됐더니 내가 지금 어디 뭐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대화를 잘 나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돈을 하니까 보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하자고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카카오톡에는 그 사람 아이디와 접속이 딱 돼서 서로 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핸드폰을 너무 믿고 있었다는 거죠. 네. 아니요, 카카오톡이 정말 이것도 방송을 하게 되면 또 시청자분들이 따라 하실 것 같은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카카오톡은 무작위로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자기 핸드폰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냥 누구라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냥 누구 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톡에 그 사람의 사진하고 이런 게 뜹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그 카톡하고 이제 카카오 스토리 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또 가면 카카오 스토리를 많은 분들이 친구가 아닌 사람들도 그냥 전체 공개로 해놓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카카오톡 계정을 그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사진도 가져오고 이러면 정말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상당히 좀 요즘에 그 신종 카톡을 이용한 그런 그 사기가 참 많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 우리 제자들 이름으로 그 비슷한 네. 뭐 교수님 돈 좀 있으세요? 그런 그게 이제 좀 받은 적이 생각보다 있는데 교수님 많은 피해를 당하고 계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이 교수래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다양한 피해 사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주변에서도 이제 많은 피해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그 휴대폰이나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또 거기에서 또 원인도 찾을 수 있고 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카드나 뭐 이런 거 보면 요즘에 뭐 어떤 이 혜택을 주는 게 참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일리지 카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만들 때 어떤 그 협력업체 뭐 또는 제휴 업체들이 이제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카드를 가입을 하시는데 그런 종류의 카드는 뭐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저는 빵집의 마일리지랑요. 네. 비행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통신사에 대한 마일리지 카드도 있고 네. 뭐 제가 자주 다니는 이제 스포츠 클럽 같은 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갑이 너무 무거워지니까 대부분을 좀 빼놓고 다니긴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제 어디서 제가 포인트 카드를 사용할 때 되면 또 카드도 없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은 쓸모없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지갑의 70%는 할인 카드잖아요. 3장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7장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또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지갑이 옛날에 컸을 때는 한두 장 정도 들고 다녔었는데 이번에 지갑을 머니클립으로 바꾸면서 예, 카드가 2장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체크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다 뒀어요, 그럼? 집에 어딘가에 굴러다니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 불러다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생활을 되게 많이 즐기는 편이라서 뭐 놀이동산이라던가 영화나 뭐 공연 같은 그것에 관련된 포인트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주 사용하시는 모양이다. 네, 놀이동산이나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자주 보니까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런 걸 하면서 네. 뭐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라고 하는 걸 많이 누리시나요? 네, 저는 좀 알뜰하게 찾아보고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양재아 아나운서는 네, 어떠세요? 저는 이게 뷰티 관련해서 화장품 쪽으로 한 2~3장 정도 가지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저도 뭐 영화 너무 좋아하니까 영화사 관련돼서 또 영화에서도 제휴된 이렇게 네.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빵집이나 카페 이런 카드로 해서 한 5~6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뭐 그걸 잘 사용하세요? 네, 최대한 잘 사용하려고 해요. 제가 뭐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껴 또 자취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아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게 절약할 수 있는 거는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그죠? 자취생이다. 자취생이다. 어필했나요, 너무? 성형 부분에 관심 많다. 아, 성형은 뭐 안 했습니다. 이거는 어필도 있어요. 나는 미용에 관심이 많다 이런 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뭐 저기 정말 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가지고 계세요? 네, 빵집부터 주유소. 뭐 주유소, 뭐 아까 말씀하신 영화, 뭐 공연, 뭐 비행기 그리고 아이들 이제 그 교육 쪽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정말 그 저 같은 경우는 카드나 이런 것들을 만들라는 전화가 정말 이 연구실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 연구실 전화번호는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걸 왜 알려주지? 근데 거기 연구실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정말 20통 정도의 전화를 받으면 연구실로 오는 전화를 받으면 한 10개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카드 뭐. 그래서 또 이게 거절을 잘 못해요. 거절하면 또 뭐 요즘에 또 뭐 댓글을 올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저도 공인이기 때문에 뭐 거절을 했다가 또 저 사람이 날 욕하는 거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좀 소심한 부분도 있어서 대부분 받았어요. 그래서 카드도 그렇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멤버십이라고 하는 게 아마 나와 있는 건 다 가입돼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세대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희는 거절 잘 할 수 있죠. 어때요? 칼같이 해야죠. 칼같이요? 네. 좀 해가 된다고 싶거나 손해 본다고 싶으면은 좀 정중하게 그래도 칼같이 자기 거는 챙겨야 되니까. 주로 어떤 거절을 해봤어요?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잡잖아요. 사람 잡으면 본 척도 안 해요. 카드 만드세요. 그러면 카드 만드세요 하면은 그냥 제 갈 길만 가는 거예요.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안 쳐다보고. 네, 또 다 이렇게 호응하고 다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또 시간도 제 시간이 또 뺏기게 되고 그런 시간이 되게 불필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이거 하는데 이거 하나 해줄래? 보험하는데 나 보험 하나 더 줄래? 아직까지는 없는 네 거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혹시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교체를 하라고 음. 계속 전화 오거든요. 벌써 저는 3년째 같은 핸드폰을 쓰고 있어서 하루에 7통 정도도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02 땡땡땡 이렇게 오니까 이제 그런 거는 다 거절을 하는데 나중에는 진짜 아는 지인의 번호랑 비슷하게 핸드폰 번호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저도 모르게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 핸드폰 바꾸라고 또 전화 오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정중하게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끊지만 나중에는 저도 이제 그냥 바로 통화 종료를 누르죠. 그 경우도 내가 내 핸드폰 번호를 지금 3년이 지났다라는 걸 누군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통신사가 다 알고 있는 거네. 이미 다 깨차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통신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네. 그 대리점에서 아는 거죠. 대리점에서. 네, 대리점에서 이제 자기들 영업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이제 이용해서. 근데 아시겠지만 그거 사실은 거기까지 가면 불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저는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나중에 보험 상품을 들 것을 고려해서 설명을 듣다가 나중에 제가 어떠한 수입이 일정하게 없는 대학생인 걸 아시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도 굉장히 여러 번 전화 오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정중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는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고 예전에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저는 전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전화가 아직까지 오시더라고요. 네. 주로 그걸 다 들어주시는 편이시구나.
그냥 보험 상품에도 약간 관심이 관심이 있어서 언젠가는 들 거니까 예, 한번 드러나 보자 해서 네. 그러다가 저 마지막에 저는 아직 수익이 없는데 그러면 띠띠 이런 네, 소리 나고 그분이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당황하시고 네. 네. 어떠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핸드폰을 초기에 샀을 때는 가끔 전화가 왔었는데 찾아보니까 좋은 어플이 있더라고요. 어플 있어요? 예, 어. 그게 스팸 같은 전화를 다 차단해주는 어플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예, 왔을 때 떠요. 어디서 전화가 왔고 스팸 신고가 몇 번 들어왔는지 그런 설명이 다 뜨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가 예, 어, 그래서 그걸로 다 웬만한 건 다 차단합니다. 일곱 통 받으시는 분 어플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전화를 받을 때 사실은 그냥 바쁠 때 받기도 하지만 일단 받고 나서 뭐 처음에 고객님 무슨 뭐 어디입니다. 그러면 예. 보통 은행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외에는 바쁩니다 하고 그러는데 뭐 예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조금 말씀을 듣다 보면 바로 보험 얘기가 싹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 네, 다음에 전화 드리시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끊어요. 보통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여러 곳에서 이제 전화를 많이 받고 뭐 그러시는데 다시 좀 카드 쪽으로 좀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문제이고 물론 이렇게 줄여서 몇 장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혹시 지갑을 잃어버리셔서 뭐 그 카드 때문에 어떤 곤란을 겪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네,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었는데 예. 그 안에 체크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혹여나 이제 걱정이 돼서 정지를 하려고 했는데 예. 생각해 보니까 제 통장 안에는 돈이 얼마 들어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제 별 걱정 없이 다음 날 천천히 가서 그냥 정지를 이제 신청하고 새로 재발급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뭐 어떤 뭐 불편하신 점이나 뭐 그런 게 없었나요? 신분증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카드도 발급하러 가면 또 다시 또 제 개인 정보를 또 보내야 되고 도장도 가져가야 되고 이런 좀 귀찮음이 계속 늘어나니까 네, 그런 것 정보에 좀 귀찮았던 것이 있습니다. 카드 쪽은 좀 요즘에 간편화되지 않았나요? 제가 분실했다고 신고하면 그냥 전화 통해서 이렇게 제가 재발급한다라고 하면 그냥 해주던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잘 몰랐던 것 말씀하신 대로 예. 카드는 정지 신청을 하는 게 쉽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쉽긴 한데 그 다음 절차는 음, 너무 복잡한 거죠. 내가 혹시라도 잊어버린 줄 알고 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 절차에서 다시 사용하겠다는 말이 안 통하던데요. 네. 그죠? 예. 어떠세요? 뭐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뭐 저는 제 개인 물건을 항상 잘 챙기기 때문에 예. 술을 마셔도 항상 가슴 주머니에 넣어놓고 예. 그런 걸 다 잘 챙겨가지고 그런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습성이 생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어떤 계기가 있진 않고. 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물건 잘 챙기기 시작했고 딱히 잃어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또 어떠세요? 저는 비 오는 날에 굉장히 물건을 많이 잃어버리는 편인데요. 우산도 들고 가방도 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물건을 많이 그러시군요. 두고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전 주로 택시에서 핸드폰이라던가 지갑 같은 경우를 많이 잊어버렸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은 제가 그 지갑 안에 카드가 어떤 카드가 있는지 몰라서 제가 분실 신고를 있는 카드마다 다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카드가 너무 많으면 또 이제 저런 문제도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거는 뭐 몇 장 안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 또 기억이 안 날 경우에 예, 그런 불편함도 있고. 우리 양지혜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도 뭐 지갑을 몇 번 잃어버렸는데 주민등록증이 굉장히 또 불편을 하더라고요. 잃어버리면은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낼 때 또 그 체크카드를 만들 때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니까 또 주민등록증의 그런 발급 전에 있는 이게 뭐라 그럴까 증명서랄까요? 그 종이를 이렇게 들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민증이 나오기 전에 발급되기 전에 또 며칠 걸리잖아요. 바로바로 발급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종이를 좀 들고 다니면서 뭐 민증 검사나 뭐 이럴 거 할 때 종이를 이렇게 쓱쓱 내밀고 뭐 이랬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조금만 더 깊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실제로 내가 개설하지 않은 통장이 개설되고 거기에 돈 거래가 있기도 하고요. 나는 분명히 여기에서 돈을 뺀 적이 없는데 내 통장에 돈을 뺀 적이 없는데 빠져나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알아고 보면 은행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통장을 개설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경험한 거는 한 번은 어떤 분이 은행에 들어오셨는데 막 격앙돼 있어요. 그래서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분의 명의가 도용돼서 통장 개설이 되고 다른 사용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보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게 돼 있잖아요. 은행에 가면 신분증 주세요. 그러면 신분증 보고 또 얼굴도 막 보고 막 이러는데 개설이 된 거예요. 거기에 또 피해액이 뭐 대출까지 받아서 엄청나게 돼버린 거죠. 이건 뭐 이제 아는 사항들에 대한 얘기니까 만약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일단 제가 겪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고 일단 은행 측에 어떻게 된 일인지 의뢰부터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가 손해 본 돈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부터 제일 먼저 그게 제일 생각을 할 궁금하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저는 먼저 이제 배상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 제 통장을 개설했을 당시에 어떤 직원이 했는지 한번 직접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CCTV도 확인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한 유출 경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아마 경찰에 고소를 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좀 이렇게 배상을 해준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60일 이전에 이런 자기가 몰래 이렇게 돈이 빼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게 은행에서 배상을 해주고 또 은행은 또 자기들이 알아봐서 자기가 또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회수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어서 은행 측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지갑은 꼼꼼하게 챙기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매우 열이 받아가지고 돈 찾는 걸 일단 둘 때 치고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고소를 하던가 아니면 직접 만나보던가. 좀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행 잔고도 없으시고 뭐 소득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큰 이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한번 비슷한 경우인데 내 카드 또는 이제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가 나는 안 썼는데 그렇죠. 이렇게 됐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소액 이제 결제. 소액 결제나 아니면 내 카드로 나는 사용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결제가 떴다든지 뭐 그런 게 네, 한 번 저는 있어요. 음. 제가 이제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영화 다운 좀 이런 거 말해야 되나? 불법인가? 네. 다운 받는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굿 다운로드야 돈 주고 받았으면. 네, 돈 주고 잘하셨어요. 정액제를 그거 가입을 괜찮은 해서 거예요. 제가 이제 소액 결제를 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요금으로 나가게끔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저는 한 달치만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2달, 3달치가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날, 세 번째 달 이렇게 됐을 때 돈이 빠져나가는 걸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처리된 부분은 이렇게 배상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소액 결제가 아예 차단할 수 있게끔 그 설정을 다시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아예 소액 결제를 네, 못하게. 아예. 근데 그게 빨리 발견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네. 한 3개월 정도인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혜택을 주기도 해요. 알아보지 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신사에다가 일단 전화를 해서 그 업체 아니고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난 이런 거를 한 달만 그렇게 해뒀는데 지금 3개월째가 빠져나갔다. 제가 똑같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돌려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걸 좀 꼼꼼하게, 뭐 꼼꼼하게는 아니고 아주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한 알아보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실 때 예. 보통은 이렇잖아요. 일단 기분이 매우 나쁜 거, 매우 막 격앙된 톤으로, 혹은 말씀하시는 좀 안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교수님은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아니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사용을 안 한 거는 분명히 보면은 내역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계속 이게 그 결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통신사와 이 업체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거다. 그리고 이제 소보원 이야기는 했어요. 소비자보호원에 내가 이 사실을 알리겠다. 그 얘기를 꼭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나라가 좀 이제 취약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점점 더 이제 좋아지고 있고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관들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저는 그 핸드폰 고지서를 자세하게 확인을 안 해보는 편인데 어느 날 그 핸드폰 고지서를 보니까 저도 모르는 돈이 일정 금액이 몇 달간 빠져나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사이트를 검색을 해봤는데 그 사이트는 제가 전혀 이용한 적이 없던 그런 네. 사이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본 다음에 보니까 그 소액 결제 사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기를 한번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됐던 금액이? 한 몇만 원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일정 몇만 금액이 원. 몇 달간 계속 몇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액 결제라고 하는 게 이제 만 원 단위 이렇게가 맞아요.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시는데 이게 뭐 100원, 200원 이러면 사실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돈이 모인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게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근데 얼마 전에 정말 그 은행에 우리 뭐 잔고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면 사실 그 몇만 원까지 신경 쓰지만 1,000원, 특히 이제 10원 단위는 잘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 고객들 수백만 명 거를 이렇게 뺀 사람이 있었어요. 야, 그건 영화다. 예. 영화 그런 영화 근데 있어. 이제 비상하네. 그랬는데 사실 다들 모르잖아요. 네. 그게 몇십 원, 뭐 10원, 뭐 심지어 1원, 2원 뭐 우리가 이자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그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어때요? 소액 결제 혹은 뭐 기타로 내가 모르는데 돈이 나간 거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없고 제 친구가 그걸 한번 당해봤는데 그때 같이 있었어요, 옆자리에. 똑같이 양재 아나운서랑 똑같이 영화를 보겠다고 그런 다운로드 사이트 불법은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해서 굿 다운로드예요. 예, 가입해가지고 처음에 주는 무료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받아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오더라고요. 예, 정액제가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날 주말 저녁이라서 전화도 안 되고 다음날 월요일날 부랴부랴 전화해가지고 다시 겨우 힘들게 돌려받았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참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조금 이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는 게 사실 그런 그 사고들이 주말에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하면 업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뭐 월요일 날 그 근무 시간 내에 전화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말 동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그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이 사기라고 하는 거에서 금융기관들도 좀 이렇게 공휴일이나 주말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그 서비스를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은행을 가는 것보다 좀 그 뭐 홈뱅킹이나 아니면 이제 폰뱅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뭐 이 뱅킹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면 보안 카드나 뭐 이런 것들 뭐 숫자 집어넣고 뭐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 보안 카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들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홈뱅킹이나 뭐 폰뱅킹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이용하시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안 카드에 대해서 사실 보안이라고 적혀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공인인증서나 이런 걸 발급하다 보면 자주 받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잘 사용하지 않는 서랍에 그냥 던져놓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폰뱅킹 같은 경우는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저희 친누나가 이제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편하니까요. 네. 이제 다른 ISP를 넣고 뭐 이런 게 할 필요 없이 하게 되니까 그런데 가끔씩 이제 핸드폰에 딜레이라고 하죠. 이제 뭐 렉이라도 걸리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더 결제가 여러 번 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또 한 번 불편하죠. 확인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배로 걸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한 통신사에 마비가 와가지고 정말 그때 저도 전화기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네. 몇 시간 동안 뭐 그런 경우에는 내가 홈뱅킹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휴대폰이 죽어버리니까 맞아. 예,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예. 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안전한 지갑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지갑. 예. 예. 그 지갑을 제가 그럼 오늘 한번 틀어보세요. 네, 한번 제가 그러나 매우 안전하게 보관하는 습관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예, 예. 그게 중요한 그 정말 그 보안 카드가 유출이 되면 여러분들의 뭐 솔직히 주민번호, 뭐 휴대폰 번호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빼낼 수 있잖아요. 요즘 뭐 유출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 근데 이제 보안 카드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경각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연구실에 가면 어느 곳에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예. 인터넷 뱅킹 혹은 폰 뱅킹 어떤 걸 주로 이용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뱅킹이 굉장히 네. 편리해서 이용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려면 직접 은행 가서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해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저희 가족 중에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기를 당하신 분이 있어서 그 뒤로는 인터넷 뱅킹 그다음에 뭐 폰 뱅킹이라던가 스마트폰 뱅킹 전부 다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재 아나운서. 저는 이제 저희 친오빠가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워줬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그래서 저는 공인 인증서를 아직 발급받지도 않고 아직 안 맞았어요. 아직 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오빠가 개설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편리하게 돈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러니까 너도 해라 되게 편하다 이러면서 되게 말을 해서 그래도 이번에 사태가 조금 이렇게 심각해지고 좀 이렇게 경각이 돼서 이제 좀 잘 이렇게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네. 예.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좀 우리가 쉽게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뭐 그런 부분이 소액 결제를 너무 쉽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문자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여기 눌러서 뭐 이 사이트에 방문을 해 주십시오. 뭐 그러면 이제 누르면 그 순간에 이제 뭐 통화료가 뭐 20만 원이 빠져나가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경험은 없으세요? 혹시 이상한 문자를 받아서? 저는 아직 없고요. 예. 제 친구가 이제 그것을 당해가지고 예. 조금 이제 여러 번 당했던지 좀 금액이 좀 컸다면서 예.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런 걸 다 같이 경각심을 가지라면서 카카오 스토리에 다 올리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나도 조심해야겠다는 말이 많아야 되는데 바보야 네가 바보니까 당하지라고 많이 댓글을 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댓글이 제가 봤을 그렇다고요? 때는 아니 친구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걔들이 영악하게 이제 빼갔으니까 그랬으니까 서로 경각심을 가지자라고 이제 말을 예. 했습니다. 그 시각이 되게 재밌다. 얼마 전에도 왜 김연아 선수를 이용해서 뭐 김연아 선수를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후원하십니까? 뭐 금메달을 따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1번 네, 2번 아니요. 그것도 그걸로, 있었고 예. 네, 독도 가지고도 많이 했죠. 지금 일본 정부에서 뭐 독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67%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가서 여기에 뭐 클릭을 해 주십시오. 해서 사이트 나오고 그 누르는 순간 또 국제 전화 통화료가 이렇게 부과되고 뭐 그런 식의 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뭐 이런 그런 사기를 뭐 스미싱이라고 신종 뭐 사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떠세요?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례 같은 게 없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해서 아기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거의 이제 돌 정도 되는 그런 아기였는데 문자를 봤는데 돌잔치 초대장이 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뭔가 주소가 링크돼 있는 게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약간 돌잔치 초대장 치고는. 그리고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되지 왜 문자로 굳이 이렇게 보냈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그 신종 스미싱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동창회 초대장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제가 클릭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검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검색하고 보니까 이것도 역시 신종 스미싱이더라고요. 그래서 방법들이 이제 나날이 갈수록 점점 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요즘에 왜 개콘에서 뭐 있잖아요. 네. 코너로 네. 하나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나날이 진화하는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돌잔치를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렇죠. 돌잔치 피해 사례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간단한 그 스미싱 피해가.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는 결국 스마트폰이군요. 네. 스마트폰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PC로 조금 더 활용하시는 것 같고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 중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내가 요 정도는 내가 해놔야 안심이 되겠다. 우리 시청자들도 뭐 구체적인 그 앱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게 뭐 좋은 거니까. 저는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안일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플은 지금 깔려 있지 않는데 그냥 V3 어플은 깔려 있고요. 네. 그 외 친구들한테 그냥 뭐 폰 뱅킹을 하지 말라고 계속 권유하는 형식으로 저는 하지. 제가 아직 어플 같은 걸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 폰뱅킹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플이 아니고 인터넷 사이트 보면 전화번호를 검색하면 이게 스팸 전화번호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스팸 번호를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도 스마트폰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직접 컴퓨터로 컴퓨터에. 이용하고 따로 어플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뭐 앱을 뭐 이렇게 예, 아까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말한 것처럼 예.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V3 쓰고 예. 그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그 스팸 번호인지 아닌지 그 차단해주는 걸 2개 쓰고 있는데 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이름을 알아서 우리가 뭐 좀 자막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예,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